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맞섭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핵심 주제, 특검의 오세훈 기소입니다. 어제 있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다. 전격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원래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놀라긴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부대변인님 이 소식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있긴 했었죠. 본인이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만들어줬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명태균 씨의 신뢰도는 저희도 안 믿지만 국민의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그 김한정 씨가 어쨌거나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 원을 냈다는 것 사실도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오세훈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지시를 내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직접성, 연관성이 있는가가 이제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예. 근데 그 연관 증거는 어제도 보면 공소장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검찰 특검 측에서 이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아마 오세훈 시장이 뭔가 뭐 메시지나 이런 걸로 정확히 뭐 이걸 명태균 씨에게 전달하라, 지시하라라고 한 건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상 정황 증거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랜 후원자가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줬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명목상 지시에 받아서 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 쟁점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 정도를 부탁을 했고 그 대가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을 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뭐 특검이 정치색을 띠고 있고 여러 정치적으로 여러 조금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아쉬운 대목은요. 이 오세훈 시장이 이 휴대폰 8대를 검찰에 제출한 게요. 지난 3월입니다. 벌써요 8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특검이 출범한 지도 한 5개월이 됐죠. 이 부분을 다루려면 일찌감치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이제 와서야 기소를 했어요. 근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방금 성치훈 부대변인 잘 말씀을 주셨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혐의를 입증되는 명확한 증거를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 주체들이 있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누군가의 또 다른 증언 아니면 어떤 명확한 물증을 잡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명태균 씨의 증언에만 의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과연? 특검이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었지만 결국 특검이 기소를 통해서 어쨌든 재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난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인 기소였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보면은 명태균은 기소를 하지 않았네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만 뭐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를 기소를 하려면 뭐 불법 여론 조작과 관련된 뭔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납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그건 별개의 수사입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뭐 별건 수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여다보다가 다른 게 있어서 그것도 수사한다. 사실 그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 오세훈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명태균 씨가 조작을 했든 안 했든 이거에 대해서는 별개다, 별건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3월에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월에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는데 얻었는데 왜 이제 와서 터뜨리냐? 저는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 의혹이 나왔을 때 아니 떳떳하면 지방선거 전에 털어내기 위해서 특검 빨리 하면 좋지 않겠냐.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면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빨리 요청해라. 김건희 특검 자꾸 반대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누가 막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털어내는 게 정말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그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를 이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특검이 늘어졌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김건희 특검이 사실 혐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있죠. 혐의 전체를 다 조사하고 기소하는 그 과정이 꼭 이제 바로 해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용역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방금 전에도 잘 말씀 주셨지만 특검이 그러니까 별건 수사 잘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특검이란 자체가 이미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특검은 별건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상으로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그 집사 게이트라는 분들 기소할 때 김건희 세 글자를 넣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특검은 별건 수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봐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 등의 원하는 대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요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다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공을 한 거예요. 명태균 씨 주장이 모두 다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명태균 씨를 기소하지 않았죠. 왜냐?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다 해줬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우리 통일교 어떤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 논란에서도 특검이 민주당에도 특검이 이 통일교가 통일교의 돈을 통해서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금을 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광재 전 후보, 강원도지사 후보 이런 분들이 다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기소를 한 것이에요. 특검이 이렇게 모든 특검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선택적 기소, 야당을 향해서만 엄정한 법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김건희 특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의 기소나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네요. 그 부분 좀 오세훈-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에도 후원금이 갔는데 기소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후원을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왜 기소가 됐습니까? 그걸로 통일교에 로비를 했다. 김건희 씨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 통일교가 수건 사업이었던 뭐 언론사 인수 아니면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걸 대가성으로 뭔가 해주려고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후원금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별건도 그렇습니다. 별건이라는 거는 사실 이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의 권력형 범죄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범죄. 그걸로 들여다볼 때 자꾸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범죄한 거는 그건 별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까지는 확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의 이런 여론 조작 범죄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별건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김건희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남용했네, 이것도 남용했네 하면 그거까지는 확장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은 이 명태균 씨의 이런 여론조작 수사 이거 자체가 별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의 여론조사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별건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를 했어야 되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별건 수사는 가능하고 명태균 씨는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간에 이제 불법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를 이것은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별건 수사를 하도록 적시가 되어 예.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에 관련된 것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근데 김건희 여사와는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것은 대선이에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이 부분은 대선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별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특검이 이렇게 별건을 다 수사하고 있다면 명태균 씨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불법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이 과정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죠. 예. 여론을 조작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도 제공을 지금 했다는 거죠. 기소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관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이후에 또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말 이후에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혐의로.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음에도 왜 그 두 주체가 있는데 명태균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눈을 감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아까 처음 질문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대변인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죠. 저는 그 명태균 씨 이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들여다보기 시작했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여론 조작을 해줬고 그거에 대한 대가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계속 요구해가지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이게 지금 첫 그림. 사실 명태균이라는 세 글자가 이 등장했던 그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 조작 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를 안 한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분명 이 명태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특검이 지금 뭐 오세훈만 뭐 특정해가지고 뭔가 쪼고 있다. 뭔가 여기는 봐주기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사실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취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특검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증거,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대질 신문을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 신문은 최종 단계에서 합니다. 모든 증거를 갖고 와 놓고 그 둘을 붙여서 증언을 비교해보고 그걸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질 신문을 했음에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떤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의뢰를 했다든가 아니면 김한정 씨에게 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든가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의 어떤 증언에만 기대서는 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단순히 오세훈 시장 사건에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었던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 당내 선거에 연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나는 의뢰하지 않았고 그 만난 횟수도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김한정 씨가의 진술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씨의 맞는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지만 김한정 씨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오세훈 시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몇 번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이 왔다. 어떤 연락이 왔느냐. 생활비가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돈을 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한정 씨는 입금을 해주고 그 정보를 받아봤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한 번도 오세훈 시장에 연락을 하거나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 또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은 나오고 있죠.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한정 씨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명태균 씨의 증언만 들어서 기소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것입니다. 증거 없이 기소를 했다. 일단 김한정 대변인. 씨 이 사업가 김한정 씨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를 부탁해서 했다고 하면 본인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나는 그냥 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준 거다라고 해야 본인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에 위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한정 씨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업가, 사업가라고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이 명태균 씨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근데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돈을 건네준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을 누군가에게 준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 특검이 결국 재판에서 막 무죄가 된다. 그럼 앞으로 뭔가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불법 정치자금을 어떤 정치인에게 주려면은 그 정치인과 연락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연락을 앞으로도 내년에 나 선거 나가는데 1년 동안 연락하지 말자. 앞으로 몇 년 동안 연락하지 말자. 대신에 이것 좀 어떻게 돈을 대납해줘라고 해버리면은 연락하는 정황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무죄 판결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봤을 때 왜 대체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던 이 사람이
왜 3,3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을까라는 이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판사들은 이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봤을 때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 이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할 만하다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 오세훈 시장이 하라라는 문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정황 증거로 지금 따져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법리적 다툼을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혐의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일단 재판으로 싸워보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에 전달이 됐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정 씨가 대납을 해줬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미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에서 뭐 2건인가 3건이 전달이 됐고 그것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 범죄가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것이 범죄라고 규정을 하려면 그 말씀 주신 그 여러 정황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데 아직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보면 최초에는 여론조사를 18개에 3,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소장에는 또 10건에 3,300만 원이라고 좀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8건은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18건을 다 조사를 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건 거꾸로 보면은 2건인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2건을 다 그 2건 이외의 나머지 조사는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것인지 이거를 봐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 측은 그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와 소통을 했던 것은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처음 갖고 왔던 이 여론조사가 너무 조작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나오고 때가 되면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조사하는 그 미공표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짚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여론조사를 미공표 여론조사를 돈을 주고 대납을 시켰다. 만약에 그렇게 쳐요. 그러면 그 공표조사를 받아서 어딘가에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보기만 참고만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나 그것을 그렇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할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요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만났다. 장소까지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았다. 이게 그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것도 그 명태균 씨가 이거 경향신문 보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한테 전화했을 때 지금 김한정, 그러니까 후원회장한테 여론조사 비용 빌리러 간다라고 말한 특정한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근데 특검이 이 김한정 씨의 이런 카드 사용 내역을 봤을 때 그 오세훈 시장의 캠프 근처에서 그 날짜에 결제를 한 내역을 들이밀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캠프에 있었던 거 그날 갔던 거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캠프 사람들에게 밥을 사줬다라고 얘기를 증언을 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딱 날짜 찍은 날 진짜 김한정 씨가 캠프에 가 있었다는 것도 이건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연히 갔다라고 말을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김한정 씨는 그 선거에도 오세훈 시장에 그냥 과거에만 후원했던 게 아니라 그때도 밥 사주러 가고 그때도 캠프에 들리고 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인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했다면 본인이 비용 대납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저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당연히 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캠프에 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은 아무 그 위험한 행동을 아무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정치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걸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단해서 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그리고 미공표 여론조사가 왜 위험한 거냐면 미공표고 여론 조작된 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언론에 알리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공유하거든요. 내부에서 공유할 때 예를 들면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보고 이번에 오세훈한테서 줄 서야겠네.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론 조작된 이 자료는 절대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명태균 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론을 호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미공표 여론조사가 이렇게 악용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갑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부위원장님 그러면은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21년 1월 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 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김한정 씨가 특검 조사에서 캠프에 있었다 당일에 이렇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다 정황 증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양측이 명태균 씨라든지 김한정 씨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했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예.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시장이 2천만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돈이 없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성적인 돈 자금 거래 있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만약 정말 이걸 원했다면 이렇게 오랜 후원자를 통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 정황 증거를 갖고 얘기하시면 이런 정황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선이가 구구절절 연애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명태균 씨가 필요했고 명태균 씨를 만나려 했고 이 조사를 원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구구절절하게 명태균 씨를 한번 만나달라고 연애 편지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횟수를 만났다면 만나고 실제 명태균 씨 주장대로 그렇게 많은 횟수를 만났고 오세훈 씨가 울면서 본인에게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고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됐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만나달라고 그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오세훈 시장에게 구절절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 있고 명태균 씨는요. 오세훈 전 시장과 만날 때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의 고리는 김영선 전 의원이에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9차례 아니다. 나와 같이 만나고 2차례에 그친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강철원 부시장이 이런 여론조사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다시 자기가 만나달라는 구구절절한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잘 말씀 주신 대로 미공표 여론조사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측이 이 부분은 여론조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황 증거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정황들은 왜 특검이 참고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부 대변인님. 글쎄요, 저는 그 특검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는 언젠가 시기의 문제지 이거 처벌 받을 거라고 보고요. 여론조작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 받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저는 이 김한정 씨 사업가 김한정 씨의 행태를 보면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 아까 그럴 돈이 그 정도 없었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2021년이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서울시장을 관두고 사퇴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정치적 야인으로 좀 어렵게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떨어지고 뭔가 다 안 되던 시기야. 아무것도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지금의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위치랑 많이 달랐죠. 초라한 10년 동안 정치 야인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불법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특검이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 당시에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위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예. 때문입니다.
유력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조항이 있죠. 예. 다만 거기에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가 야당이 되고 지금처럼 이런 특검의 광풍이 몰아치고 납득할 수 없는 기소가 있을 때, 솔직히 정치 탄압이라고 우리 야당 내에서 공유를 할 수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여야가 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정권이 의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력한 야권의 어떤 후보가 있으면 정권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보완 장치가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사례, 특히나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진술 자체가 오염돼 있고 신빙성 자체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을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출마를 못하게 한다, 경선에 붙이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미 이런 기조가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후자죠. 왜냐하면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어떤 선거 레이스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룰이 다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죠. 경선 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도부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특검의 상황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특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도 진행이 될 것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특검의 부실한 기소, 증거가 만약에 없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면 여론이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에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도 비슷한 뭐 당원 당규 그렇죠.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됐을 시에 재판으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각 당이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판단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판에 걸려 있는데,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판결이 나와서 이것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면 지금 양당 모두 약간 귀책 사유가 본인들에게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좀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못 지킵니다. 근데 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결국 흔히 정치권에서 이제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세훈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겠죠. 다만 다른 후보들, 뭐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도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전 이거 예외 조항을 아마 당내에 다른 후보들이 야 우리가 나가도 이기는데? 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예외 조항 적용을 해야 되느냐,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 말고는 그렇게 강점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후보가 없거든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외 조항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용해서 후보로 아마 내세울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 기소가 이 국힘 후보로 이제 올라가는데 강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지지층에게는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재. 네, 왜냐면은 강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다고 지적을 했고, 윤 어게인 세력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들이 이런 오세훈 시장의 이런 기소된 것 갖고 오히려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근데 뭐 윤 어게인 세력이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니까, 저는 서울 시민을 생각했을 때 1심 재판부가 좀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무죄라면 그럼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 만약에 유죄라면 서울 시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저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1심 재판부가 좀 속도를 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법원에서 이것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가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누가 나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다투게 되면 저는 이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뭐 명태균, 김건희, 오세훈까지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원 전 부시장, 김한정 씨가 이제 또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워낙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씨의 뭔가 이런 권력 남용 이 범죄가, 권력형 범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공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버겁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 기소를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재판까지 이어가는 거는 아마 특검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뭔가 근데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은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다른 검찰팀에 넘기도록 하겠죠. 특검이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양손에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들고 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4일에 마무리가 되니까 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요. 2차 특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또다시 특검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특검도 뭔가 동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 동력의 하나로 명태균 씨의 다른 부분까지도 들춰내서 이제 야당에게 조금 더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요. 예, 의견이 갈리셨군요. 기소할 수도 있다, 기소 안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시만요. 예. 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투기 부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